혹시 영화 승부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 네, 바둑계의 살아있는 전설 조은현 구단의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네. 바둑 황제, 걸어다니는 기네스, 별명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단순히 기록이나 승부사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뜨거웠던 삶,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아요. 기록 나열보다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 드라마, 특히 좀 가슴 뭉클한 순간들, 그런 거에 주목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친구 이야기 듣는 것처럼요. 편안하게.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 정말 놀라운 게 9살의 프로에 입단하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반세기가 넘도록 안 깨지고 있는 세계 최연소 기록이잖아요. 이야, 시작부터가 정말 남달랐던 거죠. 그럼요. 9살이면 초등학생인데 그때 대국 중에 자리를 잠깐 비워서 관계자들이 막 찾으러 다녔다는 그런 귀여운 일화도 있어요. 워낙 빨라서 제비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제비요? 아, 재밌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둑 선진국이었던 일본으로 건너가서 당대 최고 스승 밑에서 실력을 또 갈고 닦게 되죠. 아, 일본 유학. 그때가 성장의 큰 발판이 됐겠네요. 그렇죠. 세고의 겐사쿠 구단이 문화였으니까요. 그 당시 일본 바둑계 위상을 생각하면 어린 소년에게는 정말 큰 기회이자 또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그야말로 조은현 시대를 열었죠. 네. 1980년대에는 국내 모든 대회를 그냥 휩쓰는 전관왕, 이걸 3번이나 달성했으니까요. 어마어마했죠. 와, 전관왕에 3번이나요? 국내에는 정말 적수가 없었겠는데요? 네. 국내 무대가 좀 좁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드디어 1989년 제1회 응시배 결승전. 아, 이건 정말. 네, 정말 드라마였어요. 그 당시 최고원이 세계대회였는데 상대가 중국의 니웨이핑 구단, 철벽이었죠. 근데 초반에 2패로 몰렸잖아요. 맞아요. 다들 이제 끝났다. 거기 그렇게 생각했죠. 벼랑 끝이었는데 네. 거기서 기적같이 3연승을 거둬서 우승컵을 딱 차지했죠. 와, 2패 뒤 3연승. 그 압박감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인데요. 그렇죠. 그게 한국 바둑 최초의 세계대회 우승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온 나라가 그렇게 들썩였군요. 네. 바둑 기사 최초로 막 서울 시내에서 카퍼레이드까지 했으니까요. 카퍼레이드요. 와. 네. 은관 문화훈장도 받으시고 이게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큰 자긍심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었죠. 그 강철 같은 승부근성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조은현 구단 이야기하면서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제자, 이창호 구단. 아, 네,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게 처음에는 오히려 그 천재성을 잘 못 알아보셨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보고 내 제자,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가르치는 제자로 받아들이신 거죠. 애정을 엄청 쏟으셨다고 해요. 방이 없어서 이사까지 했다는 말도 있고요. 와. 주변에서는 근데 좀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호랑이 새끼 키우면 잡아먹힌다 이런 말도 했다던데. 네, 그런 우려가 많았죠. 근데 결국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제 간의 그 치열한 승부들. 스승과 제자가 최고 자리를 놓고 다툰다는 게 참 특별한 이야기 같아요. 네, 세계 타이틀을 놓고 정말 수없이 맞붙었죠. 조은현 구단의 그 빠르고 공격적인 스타일이랑 이창호 구단의 침착하고 계산적인 스타일, 이게 부딪히면서 명승부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대국에서 지고 같은 차 타고 오면서. 아, 네. 네가 이겼으니 너 버스 타고 가라. 할 순 없지 않냐. 이런 농담 하셨다는 거. 네, 그 이야기가 참 두 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창호는 내 분신 같았다. 덕분에 내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다. 이런 회고를 하셨는데 이게 참 경쟁을 넘어서는 어떤 깊은 유대감이 느껴져서 뭉클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네요. 제자에게 정상을 내주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걸 또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50이 넘으신 나이에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오르신 이야기 이것도 정말 대단하죠. 네, 51세 때 2002년 삼성화재배 우승. 그때는 이제 이창호 구단 시대였고 사실 좀 전성기가 지났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본인 스스로도 2등이라도 지키자 이런 마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때 정말 초인적인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루에 4-5갑씩 피우던 담배를 딱 끊으신 거예요. 와, 4-5갑이요? 그걸 끊으시다니.
네, 그러면서 담배를 끊으니 머리가 맑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승부사로서 모든 걸 걸고 다시 한번 자신을 단련하신 거죠. 그 결과가 최고령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또 하나의 신화였고요. 맞습니다. 정말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는 그 도전 정신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면서 계속 기록을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거죠. 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네요. 그 9살 천재 소년으로 시작해서 세계 정상에 오르고 또 제자와의 그런 숙명적인 대결, 그리고 나이를 잊은 도전까지. 여러분은 이 조은현 구단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네, 그분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끊임없이 뭔가 자신과 싸우고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 인간의 의지가 참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 전성기라는 건 스스로 규정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조은현 구단의 이야기 이렇게 되짚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즐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이나 또 인상 깊었던 점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힘을 얻습니다. 네, 꼭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